남북한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서도 남북한 간에 해전이 10번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이 해전과 관련해서 승패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 있을 그 한반도 위기에 대처하는 이런 좋은 책을 갖다가 써주신 우리 권주혁 박사께 우리 감사드립니다. 사실 분단된 그 조국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, 역시 군인이 아니면은 외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, 저는 뭐 군인이 되기에는 좀 신체적인 여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외교관의 길을 택했습니다. 통일된 조국을 보고 싶다는 그런 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, 뭐 50년이 지나고 난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네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. 나라에 대한 충분한 그 충성심이 있어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둘째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을 우리 이해시키고 또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외국어를 잘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내밀히 또 깊게 친숙하게 위해서는 역시 지식, 뭐 정치 경제라든가 이런 지식은 빼고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또는 사귀는 그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우선 좋습니다. 일단 그 우리나라, 물론 각 나라마다 그 대사로 부임하는 그 기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일단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뭐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년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3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아무래도 외교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대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특명정권 대사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을 뭐 대신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. 사실 저는 그 스리랑카 대사를 할 때 그 쓰나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쓰나미를 시작해서부터 끝 마무리까지 거의 1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, 그때 그 쓰나미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었습니다만은 기적같이 다 살아남았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하나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렵지만서도 또 가장 큰 보람이었고, 또 제가 태국 대사를 하고 있을 때도 태국에 그 홍수가 났습니다. 홍수가 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교민들께 생필품, 구호품을 나눠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물대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스리랑카에서도 물난리, 태국에서도 물난리. 그래서 두 군데 대사를 하면서 그 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물대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뭐 재미난 에피소드이지만 하여튼 그때가 제일 보람도 있었고 어렵기도 하였습니다.